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 사례를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야.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 근데 투자금이 1억이고 신용대출이 잠깐 가능하대요. 그리고 한 달에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10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극대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와 비과세예요. 이야기 드렸죠? 아파트를 그냥 매입을 하는 것은 100%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비과세로 만든다 그러면 수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파트를 매입하면은 처음에 취득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이자 들어가요. 그러면 매 1년에 5%씩 올라가야지만이 내가 돈을 번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 가지고. 근데 비과세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세요? 오케이. 그럼 비과세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봉이 좀 높은데 좀 바빠요. 그래서 많은 물건을 하는 것보다는 한 채를 똘똘한 거 한 다음에 시세 차익을 크게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았던 게 어떤 거냐 라고 하면은 이 물건이에요. 해운대 마이였던 물건인데 11억 2천만 원짜리예요. 굉장히 높죠. 하지만 이거는 감정가가 16억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90% 이상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물건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보이시죠? 해운대.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이었어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 같은 경우에 1억에 300이나 5천에 320 이렇게 나왔어요. 임차 넣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15억, 16억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 낙찰받고 90% 대출 받으면 10억에 대한 이자가 300만 원에서 350만 원 가량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세를 받으면서 그 금액을 이자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어떻게 판다? 비과세를 파는 거예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로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매 거래됐던 게 얼마냐 하면은 15억 4천만 원에 매매 거래됐습니다. 2년 뒤에 15억이 될지 16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11억 정도에 매입을 하고 16억 정도에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5억 정도의 차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요. 그래서 예상 수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11억에 매입을 해서 15억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4억 정도의 수익을 얻는 거죠. 가능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직장 다니면서 단타 열심히 해보세요. 4억 벌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물음표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비과세라는 그러한 이점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물론 수강생은 아쉽게도 폐차를 했습니다. 정말로 최저가를 적었거든요. 근데 최저가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아가긴 했어요. 그게 되게 아쉬운 물건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봤을 때 내가 이분도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건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입찰도 하고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첫 입찰이었거든요.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안 받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찰의 목적은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2년 뒤에 1억을 넣고 한 4억 정도 번 다음에 5억 가지고 2년 뒤에 나의 새로운 삶을 또 시작할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비과세를 받고 시세 차익 얻고 그 다음에 30대 시작할 때 5억으로 시작한다.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년 뒤에 5억 가지고 비슷한 걸 할 수도 있겠죠. 내 친구들은 1억밖에 없었는데 혹여나 이걸 받았다 그러면 이분은 친구들보다 완전히 다른 출발점에 시작하는 거예요. 1억과 5억 차이, 30대에서는요 5배 차이,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10배, 20배 차이입니다. 나의 돈을 어떤 식으로 불려나갈까 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불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수강 사례입니다. 30대고요. 투자금 3천만 원 있대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가능해. 자, 생각했습니다. 3천만 원 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 토익으로 할 수 있는 오피스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수익은 되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가능한 부동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 흐름 만들고 단타를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부동산을 입찰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보면은 403, 404, 409 503, 609, 705, 1601, 1608 이렇게 해서 8개 호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저 가격은 1억 2천만 원짜리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입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입찰했어요. 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송파구에 있는 방이동입니다. 방이동에 있는 오피스텔 입찰을 했고요. 이 입찰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라고 하면요 8개 정도 입찰을 했고 2개 정도 낙찰받았어요. 2개 낙찰받아서 이것도 대출 90% 받았습니다. 실투자금은 한 3천만 원 들었습니다. 두 채 합해서 3천만 원 좀 안 들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두 채는 매입을 해서 한 채는 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한 2천만 원 정도 냈고요. 한 채는 월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았어요. 이분이 낙찰받았던 금액은 최저가에서 500만 원인가? 700만 원 정도밖에 더 안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3천만 원 내외에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현금 흐름이 40만 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 투자할 때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해당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억 7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40만 원씩 꾸준히 받다가 향후에 1억 7천에 매도하면은 3,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입찰의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낙찰을 두 채 받아서 한 채 매도, 한 채 임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 매도 상시 가능하죠. 투자자한테 팔기 때문에 상시 가능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했을 때 성공적인 투자다라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월세가 5만 원 오른다 했을 때 수익률 6% 기준으로 매매가로 따진다 그러면 1,000만 원 올라가요. 1,000만 원.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지금 오피스텔 공급 당분간은 없을 거거든요. 아파트 공급도 없잖아요. 그 이유는 자재값도 오르고 토지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2년 뒤에 월세 재계약을 할 때 5만 원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이 없으니까. 물론 저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월세 올린다 라고 하면은 상가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죠. 하지만 상가와 오피스텔은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사업이 잘 되고 하면부터 오프라인 시장이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또저 2주택자예요. 지방에 살아요. 투자금은 1억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가능한 이자가 100만 원 됩니다. 이분은 주택이 두 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좋을까 생각했을 때 상업용 부동산 합시다 했습니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CHR 거두십시다 라고 했어요. 대신 안전한 상가 갑시다. 지금은 보수적으로 들어가서 좋은 상가를 매입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상가가 어떤 상가가요? 첫 번째로는 서울에 있는 상가고, 두 번째로는 인구가 빠지지 않는 곳이고,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상가고, 네 번째로는 1층이다. 맞나요?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지만이 안전한 상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당산역이랑 붙어있고 아파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한 곳, 그리고 1층 상가, 이걸 매입합시다 라고 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팅하냐 했을 때에는 5천에 250만 원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잔금 전에 임대 세팅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도 있습니다. 수익률이 딱 6%예요. 6%. 서울의 안전한 상가가 수익률 6%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좀 더 낮아진다 라고 하면은 해당 상가는 수익률 4%대의 매각이 될 거거든요. 지금 상황상 보면은 금리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버텨요? 월세 받으면서. 지금 보면은 잔금 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위치가 굉장히 좋은 거고 이제 원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250만 원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90% 대출을 받아서 금리라 뭐 예를 들어서 5%에 됐다 그러면 뭐 210만 원 정도? 투자금 한 8천만 원가량 됐던 것 같습니다. 해당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5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지만 매달 현금 흐름을 40만 원 정도 만들고 실투자금은 3천만 원 들어가요. 일시적으로 들어갔던 거는 8천만 원 들어갔지만 보증금 5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후에 7억 이상은 충분히 매각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매입을 할걸요? 여기에 있었던 분이 누구셨냐면은 부동산 중개사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상가를 진짜 잘 받으셨다. 자기도 경매하러 가야겠다. 이러한 식으로 안전한 투자를 통해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 좀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됐을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늦지 않겠죠. 입찰의 목적이다. 그러면 낙찰을 받아서 매달 40만 원씩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은 한 2년 뒤에 최소한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뒤에 매달 현금 흐름 만들 수 있었죠. 그 다음에 4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투자 시에 1억 정도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죠. 나의 그동안의 기초채를 가지고 5억, 10억짜리 부동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벌었던 사례도 있다라고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30대고 무주택자고 지금 전세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였고 매달 이자가 300만 원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전세를 빼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 혹시 괜찮으시다 그러면 서울 건물주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서울 건물주가 될 수 있냐? 무리할 것 같다. 아니 당시의 투자금이 1억 5천이고 지금 전세금 4억 갖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고생하더라도 2년 뒤를 위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서울에 근린주택을 매입을 한 다음에 근린주택에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이자를 충당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향후에는 비과세로 세팅을 해서 매각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세팅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건물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떤 물건을 골랐느냐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해당 물건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월세가 600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곳을 낙찰을 받았죠. 20억에 받았고 위치는 여기죠. 문정역, 가란시장역, 경찰병원역, 딱 삼각형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고 바로 1층 같은 경우에 다 계약을 했고요. 보증금 1억 2천에 월세는 700만 원이라고 해요. 700만 원이면요 여러분들 이자 다 내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는 아까 보이다시피 매달 지출이 100만 원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매달 지출됐던 100만 원이 안 나가게 되고 여기서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는 대출을 90% 받을 수 있었어요. 이분은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실거주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부채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해서 80% 맞았습니다. 금리는 4.5%였던 것이고요. 매달 이제는 6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월세 들어온 거 얼마죠? 700만 원 들어오죠. 그럼 나한테는 매달 현금 흐름이 100만 원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은 100만 원 생기는 게 아니고 200만 원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 원래 매달 지출이 100만 원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럼 내가 맨날 들어온 걸 어떻게 보면은 200만 원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충분히 좋은 거다 생각했던 거고 투자금은 한 5억가량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억에 매입을 했고 2년 뒤에 이제 비과세 세팅을 하면은 그래도 한 30억 가까이는 매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뭐 정확히 30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서 알겠지만은 지금 현재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본다라고 하면은 모든 부동산에 사는 말은 너무나 잘 받았다. 이 정도면 거저다. 이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셨습니다. 비과세를 세팅해서 매각한다 그러면 세금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세이브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실거주를 하면서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건 똑같은 거죠. 입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낙찰을 받아서 실거주를 하는 것이고 실거주를 통해서 2년 뒤에는 시세차익의 목표가 10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주택 비과세 한 것을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죠. 시세차익을 10억 얻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가지고 한 번 더 1년 더 있다 팔 수도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상승세가 있었다 그러면 해당 건물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하나 더 뽑아서 한 채 더 살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매각을 한 다음에 나의 지금 돈과 10억이라는 돈을 합해서 좀 더 좋은 상급지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동산 갔을 때 줍줍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치 좋잖아요. 문정동 쪽이라 그러면 그렇게 서울에서 빠지는 위치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한테 그럴 수 있죠. 혼자 하지 왜 이렇게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너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해라. 맞아요. 혼자 하면 되죠. 하지만은 저의 상황이 그렇지도 않고 지금 제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없었던 시절의 성공과 그 다음에 실패와 다시 올라가는 성공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수업도 해보고 스터디도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족장 차원이라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답변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저 또한 열심히 하는 게 내 상황에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부동산 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맞는 수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 수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또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대 상담 같은 경우에도 인원 제한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PT쌤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수강생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한정된 인원밖에 못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PT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족장이라는 사람한테 들었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됐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달라졌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것만은 충분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 들었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PT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다라고 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설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는 사람이 있었을 때 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진행을 합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고민 속에서 정답을 찾는 일, 거기서 넘어지더라도 그 목적을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족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